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비리로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퇴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금융당국이 발끈하며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키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이 임기 만료 시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김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조기에 게재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병호 농협증권 사장은 경영계획과 비전, 우리투자증권과의 시너지 효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구상을 밝히며 우리투자증권과 통합하고 나면 투자은행 부문과 채권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우리투자증권 합병 계획과 비전은 농협지주가 발표할 것이라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앞으로 경영계획과 희망퇴직 협의 사실 등은 과감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만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 지역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모두 기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약 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강동석입니다.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지표 호조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199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연고점을 찍었던 코스닥 지수도 570선 사수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 자동차와 금융주 또 반도체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 실적 호조가 또 코스피 추가 상승에 견인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튼의 인기 코너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바닥 팁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가 깔끔하고 친절한 바닥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나무누 멘토의 Y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누 멘토입니다. 오늘 Y 이슈는요, 조금 앞당겨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겨우시죠? 지겹습니다. 시장이 좀 2000포인트 넘어서 좀 싱싱 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2000포인트만 가면 해롱해롱 힘이 없어요.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그런데 정작 지수가 힘이 없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는 뭐냐면요, 내 종목이 안 가서 그래요. 근데 내 종목이 안 가서 힘들다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사실은요, 내 종목이 안 간다 하더라도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기간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좋은 패를 들었다면 쉬어갈 때는 그대로 쉬어주겠다. 대신에 향후 이제 장세가 강세가 나올 때는 훨씬 더 이 신 것만큼의 보상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실 오늘 시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백날 들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갈 수 있는 종목인가 갈 수 없는 종목인가,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은 안 하고 차트 줄 쫙쫙 그어가면서 여기서 지지하면 여기서 올라가고 뭐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들 심취해서 더 빠져들어야 되는 부분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적당한 가치와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영원히요,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공개적으로 좋은 기법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도요, 여러분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요, 잘 배우기는 계속 배워야 되지만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워야 할 걸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만 배우시면 안 돼요. 돈 버는 길은요, 배우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은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단 한 번도 저는요, 차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종목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럼 제가 차트가 몰라서 차트를 안 했을까요? 효용성이 극히 떨어지다. 그런데 시장을 볼 때 한 부분 재밌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장세의 흐름들을 좀 어떤 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Y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상승 종목 수의 증가 장세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요거를요, 지표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등락주선이라는 놈이 있어요. 위에 저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등락주선이라는 건데, 이 등락주선, ADL이라고 하는 이 등락주선이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위에서 보이는 검정색이 뭐냐면은요, 바로 상승 종목의 개수에서 하락 종목을 수를 뺀 거예요. 100종목이 상승했고 90종목이 하락했다면 10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등락주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수가 상승을 하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어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하면 당연히 등락주선이 하락할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선은요, 상승 종목의 개수와 하락 종목의 개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은 이 선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종 지수라든지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나온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 자, 장이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의 숫자가 작은 경우가 생긴대요. 장이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의 숫자가 작다. 상승 종목 전체적인 게 작은 게 아니라 전일에 비해서 얼마나 작느냐. 지수 상승했을 때. 이런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의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금이나 뭐 국채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시장이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면 당연하게 국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소형주에 투자해야 될까요? 대형주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시장이 위험해지면 대형주 절대 못 가. 중소형주 가지고 돈 벌어야 돼. 이런 착각에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시장이 위험할 때일수록 블루칩을 가야 되죠. 즉 떨어지면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떨어질 동안 삼성전자는 반토막이 안 나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 반토막 이상이 났던 경험하셨죠? 바로 뭐냐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등락주선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 보세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의 수가 작다는 것은 상승 종목의 수를 작게 가지고도 시장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럼 상승 종목의 수가 작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가총액이 큰 몇 종목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시가총액이 큰 몇 종목만 올라가니까 지수는 어떻게 올라가지만 상승 종목의 개수는 굉장히 떨어진다. 주도주 장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맛있는 거를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최근 특징을 보면은요, 주도주 위주의 장세는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확 갈 때는 주도주 장세가 되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상승 종목 수가 제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안 늘어난다고 했어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 각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큼 여기도 어때요? 등락주선이? 올라가네 2월을 저점으로, 그죠?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은, 순환 장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등락주선이 하락한다면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되는 것이고, 등락주선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이 등락주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보합 종목이 제외되어 버립니다. 수치에서 보합 종목이 제외되니까 어떠한 날은요, 보합이 굉장히 많은 날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보합 종목이 빠진다는 것은 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는 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근 동향을 하나 이제 보면은요, 코스피 보시죠. 코스피를 보면 지금 2월을 저점으로요, 2월을 저점으로 지수가
안정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등락주선 또한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요. 골고루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장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주도주가 있어요? 없죠. 주도주가 없다. 왜 없는지는 어저께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왜 주도주가 없느냐? 주도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후보들만 다 끼워두고 있습니다. 후보들을 다 조금씩만 끼워두고 있다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 진행되면서 끝나는 시점에 주도주를 쏠림 현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등락주선은 막 못 올라가는데 지수는 빵 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저점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일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왔죠. 코스닥은 저점이 2월이 아니거든요. 12월에 483일대의 등락주선 여기였고요. 그런데 2월 달에 올라갔을 때도 여기였습니다. 자, 분명히 지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등락주선은 제자리였다. 즉,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12월 말부터 2월 달까지, 2월 초까지는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다.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만 잡았어. 코스닥에서도 대장주 잡은 사람들만 돈을 벌었지. 일반적으로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수가 지금 어때요?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는데, 등락주선의 상승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승폭이 둔하다. 각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코스닥 투자 지수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다 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코스닥에서도 어떻게 해요? 집중된 몇 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면서 지수를 당기고 있는 부분이지 모든 사람이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장세 판단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면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지만 코스피는 아직은 주도주 장세가 아닙니다. 그죠? 주도주 장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루 상승하는 장세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면 이 고른 상승이 나오다가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는데 요 상승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든다면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중소형주 전부 다 매도해야 됩니다. 왜? 주도주 중심의 장세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등락주선이 계속 따라서 올라가주면 중소형주 계속 들어가셔도 되는데 등락주선이 떨어지면 대형주 중에서도 쏠림 현상이 발생. 주도주가 나올 때는 주도주로 옮겨가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등락주선이 저기에서 오히려 늘어나지 못하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홈쇼핑주 이런 것들만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하고 등락주선이 반대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오늘 결론은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의 등락주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걸 갖다가 다이버전스, 역배열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타이밍이 오면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빨리 가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빨리 못하면 하다가 못 따라잡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명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차트와 수급을 분석해서 꼼꼼한 바닥 팁을 현장에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휴대폰 열으셔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바닥 팁도 드리고 있죠. 이 두 분의 바닥 팁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조금 더 바닥 잡는 데 수월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바닥 팁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팁입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갈팡질팡 실적 눈치 보기에 오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호 멘토님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가 간다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제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을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요. 거래량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어제 2조 원대 초반대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렇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해서 조금 많이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있고, 덩달아서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또 한번 실적 눈치 보는 장세 때문에 기관들과 외인들조차도 뚜렷한 매수 의지를 최근 오늘까지 이틀 동안 좀 보여줍니다.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 확실하게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이 실적 발표가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지, 당장은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갈팡질팡 샀다 팔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똑같습니다. 현금 확보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한 30에서 40%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요,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리 없습니다. 한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정도만 상승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의 바람을 조금 받았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적어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어차피 조금 우리가 지루해 하거든요. 그럴수록 시장 자체는 더욱더 지루하게 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날 때 증시에는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시세 분출은 항상 짧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견디셔야만 우리는 시세를, 분명히 그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또 양봉 한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또다시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위한 준비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큰 시세가 나타나려고 하는구나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대형주는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두 멘토님께서 실적에 보다 관심을 갖고 또 개별주 위주로 대응해보자는 바닥 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선상클럽 빨리 시작한 만큼 여러분의 많은 문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가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서 꼼꼼한 바닥 팁을 현장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네요. 행복한 오르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반대로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취득 검토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자, NH엔터 빠질 만큼 빠졌다, 갈 때까지 갔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엔터 같은 경우는요, 잘 아실 겁니다. 네이버에서, NHN에서 분리가 되면서 네이버와 이제 NH엔터로 나눠졌는데, 네이버의 라인 쪽 게임 전담 마크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게임들 모두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여러분들 좀 최근에 좀 시들했지만 그래도 포코팡의 인기는 꽤나 제 동생은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도 출시가 되고 연달아서 또 재밌는 게임도 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그랬듯이요. NHN엔터가 그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의 추세는 21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부터 항상 반등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흐름 21선 아래 부분에서 움직여주는데 흐름상의 분위기도 제가 예측하건데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기 지금 바닥 라인이고요. 2월 바닥이었죠. 그리고 이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라인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 요 그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포인트가 바로 고점 포인트. 여기 고점 포인트 나올 가능성.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갈지자 형태로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 차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보고요. 충분하게 수급 개선 사항도 오늘 장 보니까요. 지금 안 좋죠? 근데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수급 현재 NHN엔터를 살펴드리자면 보세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자 외인들이 25,000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소량이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외인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다시 매수 시작합니다. 기관도요. 조금씩이나마 매도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 어떻게? 요 모양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을 잡을 때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거의 90%가 실적으로 바닥이 잡힙니다. 네. 사실은. 네. 실적을 안 보고서야 바닥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차트를 꾸준히 봐왔던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에 변화가 없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닥을 운운할 수가 있지. 그런 부분 자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당히 힘든 게 바로 차트고 그리고 주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드렸는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한 게임에 대해서 고포류라고 하죠. 우리가 고스트 포커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꾸준히 규제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NHN하고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하고 분류가 되면서 네이버는 급등 양상을 보였었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다시 한 번 더 눌러줬다는 거죠. 자, 한 게임은 NHN 엔터테인먼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세력의 입장이라면 얘들이 얼마만큼 나빠졌는지 아니면 더욱더 좋아졌는지 선방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투입시켜서 바닥을 잡아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분할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앞서서 매집했던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가는 신호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평균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꾸준히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나타나 줍니다. 일렬적인 배열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은 모두 다 저항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 두 분의 엇갈린 의견 확인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바로 현장에서 드리는 생동감 있는 코멘트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성공 바닥 잡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두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나노신소재 매수해도 될까요? 622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엇갈리네요. 김선유 멘토님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전고점 뚫기가 힘들어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지금 전고점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오늘 아주 저랑 이성우 멘토가 의견이 네.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약간의 보는 스타일이 다르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오늘은 다른 게 많이 나오네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나노신소재 좋습니다. 좋은 회사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흐름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 가격입니까? 21,000원, 22,000원이 고점대 부분인데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맞고 내려오는 포인트가 벌써 몇 번째냐면요. 요거 크게 본다면은 뭐 한 번, 뭐 두 번,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로 보여집니다. 더 많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저점 바닥 인식이 있습니다. 자, 요 포인트고요. 요 포인트고 이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대로 저점 바닥 인식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인 따라서 달려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모양새, 이거네요. 이런 모양새 나왔다가 다시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게 1차 가능성이고요. 아니면은 좀 더 내려왔다가 바로 가는 요런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뚫고 갈 수도 있는데 바로 뚫고 가는 정말 좋은 그래프인데 저는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여기 맨 앞에 있는 바로 전 고점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줍니다. 지금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수급을 주로 보는데 외인들, 기관들 매도세 주인이 없다. 이거는 누가 마땅히 지금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 있고 오늘 수급 좀 있나요? 살펴보니까요. 오늘 수급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온 신소재 잡히는 건 없네요. 그러면 오후장까지도 장 끝나고 확인했을 때도 이 수급 상황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또 하나 거래량조차도 전혀 개선 사항이 없어요.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져줘야 올라가지. 거래량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뚫고 올라갑니까? 거래량 터지는 모멘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려야 된다. 언제 사야 되냐면요. 요 포인트입니다. 19,000원까지는 내려왔을 때 그때 관심 가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재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또 종목명 또 비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의 지금 드린 바닥팁처럼 깔끔하고 지금 현장에서의 바닥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삼성전자가 매수하고 싶으시면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상로 멘토님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그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떤 점이 좀 좋게 보셨나요? 네,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는 부가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 그 두 가지가 일단 좋아서 제가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트까지도 지금은 제가 해석할 때는 상당히 좋은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산화물 LCD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산화물 LCD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해내는 곳이 바로 샤프입니다. 일본의 샤프라는 기업이고 왜 LCD를 안 쓰고 산화물 LCD를 쓰냐면 산화물 LCD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LCD보다 더욱더 좋습니다. 대신 아몰레드보다 단가가 낮다는 거죠. 하이엔드급의 아몰레드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밑에 보급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산화물 LCD로 교체가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4분기까지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겪었고 거기에 대해서 1분기 삼성전자는 항상 마케팅 전략을 꾸밀 때 항상 하이엔드급이 한번 같이 나가면서 보급형 모델도 같이 출시를 합니다. 그런 모델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번 연도의 목표는 당연히 점유율을 올리는 거다. 그러면 보급형 모델에는 이런 산화물 LCD가 상당 부분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일단 업황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지금 19,000원대가 바로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역사 속에 19,000원대고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왜 주가 자체의 업황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상태일까요? 자, 이거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눌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고점에 올라갈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등락폭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 우리가 나갔구나, 출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거래량 자체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벌써 매집이 끝난 차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를 본다면 2만원 전후에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지금 사셔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큰 문제는 없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보면 다 수긍이 갑니다. 최종 결정은 시청자분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JW 중외 신약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립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부정적인 의견, 위험하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그래도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JW 중외 신약 어떤 점이 가장 위험한가요? 네, 오늘 정말 엇갈립니다.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이런 날이 진짜 많이 없는데 저희들도 좋다고 하는 거 좋다고 합니다. 같이 안 좋다고 안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밌게도 계속 엇갈리네요. 자, 중외 신약 흐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4,000원부터 해서요. 뭐 4월 달부터 하자면 뭐 4,300원, 4,500원부터 해서 주가가 5,500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어요. 1,000원 이상 올라서 뭐 수익이 뭐 20% 정도 이상까지 나고 있는 상태이실 겁니다. 그렇죠? 4월 달에. 근데 그렇게 안 터지던 3월 거래량에서 4월 달에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거래량 자체가 여기 없었단 말입니다. 2월, 3월. 이때 열심히 모으신 분들이 올려주시고 4월 달에 빵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만들어주면서 팔고 나간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게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데요. 약간 거래량 자체가 꺾이고 내려간단 말이죠. 이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자체 수급적인 부분 항상 강조드리지만 중외 신약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2,009억입니다. 2,000억짜리 종목인데요. 누가 지금 관심이나 있습니까? 보이시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매수하시더라도 이런 고점 부분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좀 드려요. 뭐 실질적인 부분 올해 개선사항 굉장히 큰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거래량 한번 터졌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 보이고 수급도 관심 없고 투자 들어왔던 금투자도 짧게 치고 나가는 흐름. 이거는 좀 개인들, 이건 누가 이제 큰 손들이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서 투자하기에는 저는 매력도가 떨어진다 판단되기 때문에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반대로 이상로 멘토님은 리스크가 있지만 단타는 가능하다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OX로 우리가 종목을 판단하기 힘들죠. 하지만 저는 O를 드렸는 거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이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차트만 잠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외 신약은 역배열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480선이 위에 있고요. 240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역배열이죠. 1년 동안의 평균 주가가 2년 동안의 평균 주가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2012년이 2013년보다 주가가 더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지만 왜 240선과 480선 이렇게 강하게 뚫어냈을까요? 이대로 끝나기는 않거든요.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뚫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는 거, 거기에 심리를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5,6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하나, 여기에서 좀 더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5,6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지금 다시 한번 줄고 있는 거래량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한다면 내일 시장에서 거래량은 충분히 더욱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고요. 거기에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단단히 벼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해주고 계신데요. 최종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JW 중외신약, 김선윤 멘토님은 X를, 이상로 멘토님은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오디텍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리네요. 김선윤 멘토님은 나쁘지는 않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이상로 멘토님은 시세가 나오고 쉬는 과정이다.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네요. 두 분께서 서로의 의견을 모르시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이시다 보니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진짜 종목을 1분 만에 딱 판단하고 OX를 드리고서 멘트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참 재밌게도
계속적으로 엇갈립니다. 그런데 오디텍은요, 제가 왜 이거를 X를 드리냐면 사실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 흐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확인은 필요하다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 많이 들어온 만큼 보시면요, 정말 많은 물량을 단기간에 투신권 매수가 들어온 만큼 이 물량이 또 단기간에 나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X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폭이 깊어지면은 조금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해보자 해서 제가 X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오디텍 최근에 급등한 구간이 시세가 분출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시세가 분출되면 거래량과 함께 어느 정도는 크게 나오면 항상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보가 길어질수록 시세는 탄력이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오디텍은 2014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의 횡보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한번 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나마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이밍에서 지금 뭐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고, 제가 볼 때는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한 시세가 좀 더 동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오디텍은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면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현대차 매수해도 될까요? 6723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선주 멘토님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티끌모아 태산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은 아니고 하락할 때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현대차도 적금처럼 지금 조금씩 매수해보자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 삼성 SDI랑 똑같은 겁니다. 삼성 SDI도 제가 적금처럼 매수해라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종목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대차도 상당히 많이 밀렸다가 주가가 다시 조금 서서히 반등을 주면서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현대차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 자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실적 불안감 대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상세 판매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신차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20일선 아래로의 조정이 나온 상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 자체는 나오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고, 문제는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더 이런 대형주, 특히 현대차 매수하실 분은 지금 문의 주신 분은요,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나봤자 얘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오래 기간 들고 가셔야 되죠. 아마 보시려는 생각은 전고점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26만 원인데 가능합니다. 26만 원까지 천천히 매수하신다면요, 충분하게 한 2분기 안으로는 가능할 수 있고 3분기 안, 늦어도 3분기 안으로는 되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모아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의 코멘트를 확인해보니까 현대차 바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는 지금 악재가 반영 중인 구간이죠. 그래서 뭐 OX의 기준을 보시기보다는요, 항상 뭐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결국엔 똑같은 건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 환율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환율의 시분 변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5%가 바뀝니다. 자동차 업종이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판매량 늘어났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OPM도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기조를 생각을 한다면 차트를 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하단 자체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면 가격대, 이 가격대죠 지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돌아가는 60일선,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5일선 밟고 올라가는 형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힙소 구간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쯤 꺾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적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오늘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의 엇갈린 현대차 코멘트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포스코 매수해도 될까요? 7666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조정시마다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실적 보고 매수해보자는 부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을 또 주셨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화학주나 조선주나 철강주나 그냥 같은 얘기 맨날 떠듭니다. 조정시마다 매수해라. 왜냐? 연말 가보면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경기 회복 잘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포스코 조정이 나와주지만 충분하게 이런 기회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당장 매수가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번 쭉 빠지고 나면요.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 포인트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첫날 반등 아니죠? 두 번째 날 반등.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노리시고 매수해야 되는 거고, 오늘 조정이 깊습니다. 내일 뭐 반등이 나오거나 뭐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포인트에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포스코 실적은 좀 어떨까요? 네, 포스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좋을 수가 전에도 없고요. 말씀하셨었어요. 좋을 수가 없는 게 포스코 철강화학업종의 실적입니다. 먼저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볼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그만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춰준 실적에서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나 아니면 현대제철 똑같습니다. 철강업종 지금은 조금 실적 자체를 확인하자는 게 그런 뜻이고, 제가 중국 증시를 항상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중국 증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국 증시 보시면 제가 240선을 돌파하면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40선을 밑으로 하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좀 더 바닥을 다지는 형국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240선 자체를 또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길게 보면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이 지금 사가지고 마음고생 안 할 수 있으면 지금 사시고, 대신 마음고생 할 것 같다, 내가 좀 빠지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실적까지 확인하십시오. 어차피 가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렸으면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중국 증시가 이 240선을 강하게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하고, 그리고 포스코 실적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로 멘토님 실적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는 좀 안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7666번님 포스코의 성공 매수 또 기원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선상클럽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이 있다면 그 종목명만 보내시면 이렇게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닥 잡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팁을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확인해 보기 전에요. 지금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지금 종목 상담이 아닌가 하는 점 같은데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을 적어보시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만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궁금하시면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2000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수는 1990선 초반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 김선일 멘토님, 지수 2000선 좀 돌파는 어려울까요? 잠깐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아마 심정 자체가 기관들과 외인들과 전문가들조차도 똑같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멘텀이 지금 필요한데 중국 GDP 관련 모멘텀 좋았습니다. 근데 마땅하게 이 모멘텀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호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 시장 자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좀 침체가 돼버렸고, 지금 뭐 주말에 술집도 장사가 안 돼버리고 지금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낮아졌고 또 하나 눈치를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기대감,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에 대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당분간은 어떻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 쥐고서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는 거죠. 위로 가면 좋은 거고 제대로 된 거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래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짱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금 비중을 제가 뭐 5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은 전략이 될 거니까요. 그 포인트 좀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금 확보하자고 김선유 멘토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한국가스공사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네요. 김선유 멘토님은 2% 부족한 자리지만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매수해도 좋다는 말씀해 주시네요. 긍정적이지만 2% 부족하다는 건 어떤 표현이신가요? 네, 제가 항상 제가 보는 거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제가 교본을 쓴다면 항상 이런 교본 첫 번째 1번 내용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닥입니다. 그렇죠? 여기 바닥 라인을 잡고 맨날 똑같은 얘기 제가 하는데 잘 맞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맞춰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서 포인트 잡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은 됐어요. 바닥 확인은 됐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평행하게 주가 올려놓고, 그렇죠? 그림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올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는 어찌됐든 슈팅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고점 포인트. 다음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75,000원 포인트.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의견 드리는데 뭐가 약간 조금 불안하냐면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확실하게 개선이 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없어요. 이게 조금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놀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분명히 약간 더 밀렸다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온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를 무조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반등 주면서 어디까지? 못 가도 7만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7만원 이상까지는. 이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75,000원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동그라미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데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빠져봤자 6만원입니다. 네. 빠져봤자 6만원이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자,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업종인데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점이 유틸리티 업종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롱텀,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군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0선, 480선을 기준으로 해서 24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을 보시면 자, 크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누르는 과정, 그리고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돌파하기 힘든 자리에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지지는 상당히 굳건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단에 이 64,500원, 61,500원 자리는 상당한 지지 권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세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의미로 본다면 오늘의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세 분출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미리 어느 정도 음봉에 겁먹지 말고 매수의 타이밍을 잡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거는 벌써 다 보고 난 다음에 개인들 다 따라 붙습니다. 안 살 때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두 분의 긍정적인 바닥 팁까지 확인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MDS 테크를,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 금바닥주 하루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김선유 멘토님, 일진전기가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가깝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SM도 7%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동서와 빅솔론이 각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한전산업은 한 1%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면요. 최근에 편입했던 파라다이스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동은 3%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두 분의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일 멘토님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35.46%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우 멘토님은 40%를 넘기고 있네요. 이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과 포트폴리오 AS는 잠시 후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2000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